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역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애플부터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얘기할 텐데 앱스토어 이쪽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파는 거잖아요. 앱스토어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력은 아닌데 이쪽에서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황금알을 낳는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있는데 네. 이게 맞나요? 맞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애플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단순하게 아이폰, 그러니까 즉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 관점들인데 일단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작년 4분기 실적의 동향입니다. 당연히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사상 최대 분기 실적까지 나올 정도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인데 예. 특히 매출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수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과거와 지금 현재의 애플의 실적에 차지하는 기여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변화가 나옵니다. 지금 특히 이제 2016년도 초반 같은 경우나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아이폰의 판매고요. 그게 주력이었죠? 원래? 그렇죠. 예. 그게 주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3분의 2 이상이 아이폰 판매로 실적을 끌어가는 모습들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이폰 자체의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흔들리면은 당연히 실적이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추세로 보게 되면은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고가 전략, 그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성들이 조금 더 보강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 특히 서비스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이라고 하는 아더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오히려 변화들은 아이폰에서 충분히 어떤 흐름들을 애플에서 충분히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조연의 비중이 확대되는 그렇죠. 예, 조연이 열리라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대 정도로 낮아진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웨어러블 부문이라고 하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같은 쪽이 한 36% 성장을 작년 대비해서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앱스토어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쪽이 17%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삼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익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앱스토어 관련돼서만 보게 되면은 작년에 매출이 한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조 원 정도 매출을 보였을 걸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예.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앱스토어 하나로 이 정도의 매출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를 해봤을 때 시스코라는 회사 같은 경우 글로벌 보안 통신 장비 업체죠. 이쪽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을 넘어가는 수치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155개 국가에서 매주 5억 명 이상 방문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방문해서 뭔가를 또 구입을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인데 또 하나 삼성전기 분기 매출액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게다가 또 앱스토어 이 매출 하나만으로도 포춘지의 매출 순위 한 64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여러 가지 상당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게 작년의 변화 중에 하나인 가장 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어떤 이런 쇼핑 시즌 때 어떤 특별히 어떤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앱스토어 매출 같은 경우 그때 한 14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16%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올해 1월 1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증가하면서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왜 이렇게 날까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새롭게 또 연간으로 쓰는 앱 같은 경우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선물하기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또 디지털 쇼핑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앱에 대해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도 어떤 구매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쪽도 어떤 트렌드와 함께 앱스토어에 대한 매출 흐름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실적도 계속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뮤직이라든가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구독형 서비스가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아이폰 보증 서비스 같은 경우나 또 그 아이폰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쓰시죠? 네. 네, 저는 삼성 쓰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잘 많이 봤죠, 사실 네. 옆에서 쓰는 거 보고. 예. 네, 예전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다 보니까 예. 특이한 게 구글을 검색을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상반된 정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거기다가 아이폰에 구글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또 서비스 관련된 매출 쪽으로 들어가겠죠. 게다가 이런 어떤 구독형 서비스 기반으로 매출을 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애플 아케이드라고 하는 또 게임 관련된 쪽의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쪽도 어떤 매달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확장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과 앞으로 대할 갈 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최근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지금 고점권역 쪽에서 아직 크게 밀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영역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고점대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 정도로 보여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또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애플의 최근의 실적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겠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산과 그리고 이 공급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수요 모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대한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네, 좀 네. 고민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실적 흐름들이 계속 보강되기 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 염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좀 일할만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도 네. 잘 해준다는 얘기 들었고요. 어찌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실적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애플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도 분주하대요. 네, 그렇죠. 4대 스마트폰 제조사 뭐 4곳이 뭉쳐서 네. 또 경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두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스토어 실적 성장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 근데 이 경쟁에 도요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도요타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해서 꾹쭉 끌고 나가다가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손 놓고 있어서 안 되겠다. 무시할 수 없어서 이제 방향 그렇죠. 전환하는 건가요? 네, 방향 전환이 지금 나오고 있었다 보니까 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의 약간 종류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보통 약자로 저희가 많이 쓰는데 HEV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예,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PHEV가 있고요. 게다가 또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EV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이 HEV 같은 경우는요. 이 이제 주행 조건별로 엔진과 모터를 조합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엔진과 전기와 화석 연료를 다 같이 쓰는 상황들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그 PHEV 같은 경우는 단거리는 전기로만 운행을 하게 되고요. 예. 장거리를 연료로 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근데 좀 더 강화된 쪽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순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유럽 배기가스와 같은 규제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 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전기차 모델 수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전기차 모델 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지금 2배 이상 정도로 커질 정도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한 82대 정도로 예측을 하면서 모델 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한 3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8배 이상 성장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모델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관련된 전망을 또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흐름들은 눈에 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그동안의 어떤 성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웨스턴 유럽이라고 하는 네. 서유럽 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어떤 변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럽 쪽에서의 주도가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쪽도 이제 최근에 한 2020년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 기존의 하이브리드화 관련돼서 가장 먼저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충분히 이를 누리고 있다가 기존의 전기차 말고 어떤 수소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려고 전략을 짜던 부분들이었는데 특히 이 하이브리드카 가지고는 이제 중국과 EU의 어떤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충족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이 강화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렉서스의 이제 소형 SUV 전기차라고 하는 이 모델 302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유럽과 중국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전기차를 만듭니다라는 쪽으로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0종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간 판매량 50만 대까지 그래서 2025년도에 약 한 1000만 대 정도 판매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한 5%는 차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토마츠 공장 같은 경우 이 전기차 전용을 개조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한 10,000대에서 한 또 내년 같은 경우 3만 대까지 목표를 확장하면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버를 계속 걸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그렇죠.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1위 업체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도 전기차 시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예, 뛰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통해서는 관련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회 요인들이 계속 크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주도 섹터에 대한 접근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요타도 결국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이쪽으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회 요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의 포트 안을 또 꾸며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